관계가 끝난 직후 남자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쓰러져 잠들고 여자는 말을 걸고 싶어 옆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넘겼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사실 이건 뇌가 만들어낸 철저한 생물학적 각본이거든요. 관계 중 우리 몸속에서는 마약보다 강한 화학 물질이 폭발하고 뇌의 일부는 아예 꺼져버립니다. 심지어 신체 일부가 눈에 띄게 변하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 몸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지점을 사정의 불가피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이 선을 넘으면 어떤 의지로도 되돌릴 수 없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순간 심박수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혈압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온몸의 근육이 동시에 긴장하면서 신체는 그야말로 최고조의 상태를 찍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언제나 고요하듯 남성의 신체는 여성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정 상태로 곤두박질 칩니다. 성기는 급격히 이완되며 이른바 불운기에 접어드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재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 불운기는 20대 청년과 50대 중년이 체감하는 시간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결국 관계 후 남성이 파트너 곁에서 기절하듯 잠드는 건 무관심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뇌와 신체가 보내는 강제 종료 신호인 셈이죠. 그렇다면 대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남성은 그토록 빠르게 잠에 빠져드는 걸까요? 답은 화학 물질에 있습니다. 오르가즘이 찾아오는 순간 남성의 뇌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뇌파가 급격히 낮아지고 뇌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프롤락틴입니다. 이 호르몬은 평소 수유 중인 여성의 몸에서 주로 분비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남성도 사정 직후 프롤락틴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프롤락틴은 뇌에 직접 작용해서 강력한 졸음과 만족감을 동시에 유발하거든요. 쉽게 말해 뇌 속에 수면제가 투하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자위를 했을 때와 실제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을 때 이 화학적 반응의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 관계 시 프롤락틴 분비량이 혼자일 때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파트너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셈이죠. 관계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남성,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거나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민망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몸이 보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원인은 역시 호르몬이거든요. 관계 직후 분비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신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배뇨 욕구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뇌가 잠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몸은 비워내라는 신호를 함께 보내는 셈이죠. 여기에는 진화적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요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박테리아를 소변으로 씻어내려는 본능적인 방어 반응이거든요. 수백만 년에 걸쳐 인체가 스스로 터득한 위생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정상입니다. 관계 중에는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괄약근이 단단히 조여져 있거든요. 사정이 끝난 직후에도 이 괄약근이 즉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려다 멈추는 지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몸이 당황한 게 아니라 전환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관계 후 성기 주변이 얼얼하거나 묘하게 쑤시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겪으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르가즘 순간 골반 주변 근육들이 극도로 강하게 수축했다가 한꺼번에 이완되면서 마치 격렬한 운동 직후처럼 근육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환 크기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후 거울을 보면 평소보다 작아 보인다고 느끼는 남성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흥분 상태에서 크레마스터 근육이 고환을 몸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면서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인 거거든요.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경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당황스럽고
우습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척추신경 S1이 오르가즘 자극에 반응하면서 발끝까지 신호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온몸의 신경이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 가장 말단인 발가락까지 그 여파가 닿는 거죠. 몸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고의 쾌감을 경험한 직후 이유 없이 공허하고 쓸쓸한 감정이 밀려온 적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고 말수가 줄어드는 느낌. 이걸 처음 겪는 분들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뇌가 만들어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화학적 반응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오르가즘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을 담당하는 물질인데요. 문제는 이 수치가 정점을 찍은 직후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려꽂히는 것처럼요. 전문가들은 이를 포스트 코이탈 디스포리아, 쉽게 말해 성교 후 우울감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이 감정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는 충격도 크거든요. 30대 직장인 이 씨는 처음 이 감정을 느꼈을 때 파트너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한동안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화학적 진공 상태였던 겁니다.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번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놀라운 통계부터 보시죠.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중 일관되게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여성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매번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의 강도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골반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축은 단순히 골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궁, 항문, 골반 전체를 관통하는 강렬한 파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남성의 오르가즘이 폭발적이고 순간적이라면 여성의 오르가즘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순간 뇌에서도 엄청난 화학물질의 샤워가 쏟아집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발하죠. 그리고 일부 여성의 경우 요도 주변 선에서 액체가 분비되는 이른바 여성 사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인데 최근 연구들은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생리적 반응임을 점점 더 명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관계 중 여성의 뇌에서는 남성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남성이 본능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여성의 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칩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해 여성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주변 소음, 잡념, 불안감 하나하나가 그 과정을 방해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아예 활동을 멈춥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일시적으로 꺼져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순간 여성의 뇌는 감정적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평소의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오르가즘이 끝나고 나면 꺼졌던 뇌 부위가 다시 켜지면서 감정적 지능이 빠르게 되살아납니다. 이때 분비된 옥시토신이 파트너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을 강화하죠. 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 옥시토신의 유대 효과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여성이 관계 후 대화를 원하고 남성이 잠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과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부릉기의 유무입니다. 남성은 사정 후 반드시 회복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성은 이론적으로 오르가즘 직후 곧바로 다음 오르가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오르가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여성의 신체가 훨씬 더 유연하고 지속적인 쾌감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신체에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르가즘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생리통과 유사한 경련이나 통증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관계 후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처음 겪으면 당황스럽지만 이 역시 정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또 하나 많은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충분한 애무 없이 관계가 시작될 경우 질 내부에 자연적인 윤활이 부족해지면서 쓰라림이나 화끈거림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자극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감염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불편함과 위험 신호는 분명히 다릅니다. 관계 후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가슴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여성의 유방은 실제로 커집니다. 단순히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방 조직이 팽창하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최대 25%까지 크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중 파트너의 가슴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면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유두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흥분 상태에서 유두는 극도로 민감해지며 단단하게 서오르는데 이 상태에서의 자극은 오르가즘을 앞당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유두 자극만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여성도 존재할 만큼 유두와 뇌 사이의 신경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반면 오르가즘 직전에는 클리토리스가 오히려 안으로 숨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도의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인데요. 마치 너무 강한 빛에 눈을 감는 것처럼 신체가 본능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감추는 겁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팽창했던 유방도 숨었던 클리토리스도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몸이 스스로 리셋되는 거죠. 관계 후 거울을 봤을 때 평소보다 자신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관계 중 분비된 호르몬들이 피부 혈류를 늘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게 만들면서 실제로 외모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영향으로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긍정적인 감정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관계 후 며칠씩 지속되는 깊은 우울감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4대 직장인 최 씨는 처음 이 감정을 겪었을 때 자신이 번아웃 상태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파민이 바닥난 뇌가 보내는 회복 신호였던 거죠. 쾌감의 크기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강 곡선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이 모든 감정적 기복을 감수하면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몸과 뇌가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의 행위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함께 빚어내는 가장 정교한 상호작용입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반응들, 잠드는 남성, 대화를 원하는 여성, 발가락에 나는 쥐, 이유 없는 공허함까지 이것들은 전부 수백만 년에 걸쳐 인류가 생존하고 번식하며 최적화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파트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몸의 반응이 낯설게 느껴질 때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때로 가장 은밀한 순간조차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언어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관계 후 잠드는 남성도 대화를 원하는 여성도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것도 전부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였다는 거 이제 아셨죠? 내 몸을 이해하고 파트너를 이해하는 것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됐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